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 싶은 그 돈의 욕심이 온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선진국들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야.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좀 더 민주화되어 있지만 지금 미국도요. 이후로 9.11 사태 이후로 미국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 옛날에 미국 그럼 뭐의 상징이었냐면 미국 자유의 여신이 상징이었어. 그 자유의 여신의 자유는 뭘 의미하느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긴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그런데 9.11 테러 이후로 NSA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뒤에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디어가 지배한 나라잖아. 그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테러의 공포를 퍼뜨리는 거야. 맨날 IS가 목 자르는 영상 퍼뜨리고 그러면 그런 목 자르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로 자기 인권이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게 하는, 인권을 포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왜 그 IS란 이름으로 프랑스에다 불지르고 지랄했겠어? 프랑스가 총질하고 독일에 불지르고 이런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IS란 이름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미디어들이 막 또 방송을 해. 그러면서 테러범에 대한 그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권 침해. 그게 테러범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무조건 가서 고문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 미국이. 테러범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고문할 수 있어요. 무슨 부대로 데려가. 관타나모 기지인가? 얘가 테러범이라고 의심이 되면 그 사람을 끌고 관타나모 기지로 가서 거기서 고문을 했어. 그래서 고문 기록이 막 의회에 발표되고 그랬다니까, 미국 의회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 테러범들, 내가 초부터 얘기했잖아. IS.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의 위성의 수준이 어떠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지금 어둠 속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체온까지, 이 적외선으로 체온까지 다 감지할 수 있어. 그런데 IS 기지를 못 잡는다.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미국이 갖고 있는 위성 장비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디든 개미새끼 한 마리 50cm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그거 전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띄운 거 아니야, 아리랑인지 뭔지. 미국은 이미 그게 상용화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NSA에 로그인하고 딱 들어가서 물론 고급 공무원들만 접속하는 거지만 그 정보기관에서 들어가서 그 카메라를 맞추면, 위성 카메라에 접속을 하면 그 지역에서 몇 명이 움직이는지까지 다 보여. 숲속에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체온이 파악돼서. 그러면 지금 IS의 근거지라고 얘기하는 서남아시아, 거기 그 땅이요, 그 땅이 전부 다 돌이야. 돌과 모래야. 한밤중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영하 30도, 20도까지 내려가는 땅이야. 거기 사람들이 동굴에 모여있다. 그거 다 포착되는데 안 잡는 거야.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영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NSA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냐? 거짓말하지 마라. 야, 그럼 후세인 어떻게 잡았어? 빈라덴 어떻게 잡았어? 후세인이랑 빈라덴 잡는 거 실시간으로 백악관에서 지켜본 영상 못 봤어? 잡으려고 맘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내 말이 틀렸어? 후세인 잡고 빈라덴 잡았잖아.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잡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고. 안 잡는 거라고, 이건.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 10대 고등학생이 IS에 접촉해가지고 거기 IS에 들어갔어. 지금 영국의 고등학생들,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그 IS 찾아가더만. 아니, 무슨 정보기관이 그렇게 엄청난 위성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정보력과 돈을 쓰면서 고등학생보다 못해? 아니, 뭐가 음모론이야? 네가 이해 못하면 음모론이라는 그 편견을 버려.
아니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손 붙잡고 IS 찾아가고 있잖아. 아니 애들도 찾아가는데 그 고급 정보기관들이 왜 못 잡냐고. 안 잡는 거야. 왜? 왜 안 잡을까요? IS라는 조직을 통해서, IS라는 게 유명해진 게 작년 여름이야. 작년 가을부터 IS라는 이름이 미디어에 출연을 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어. 근데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야. 어? 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면, 그 이제 이스라엘이 소위 이제 옛날에 유럽에서,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알잖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뭘 얘기하니? 거기 나오는 그 상인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럽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온 유럽에서 고리대금업을 했어. 그래서 유럽의 그 고리대금 업자들이 소위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자본의 핵심이었던 거야. 유럽 자본의 핵심. 그 유럽 자본의 핵심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소위 그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가 막 유대인의 자본을 뺏어가지고 경제 개발했다고. 그놈한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막 망명을 했어. 엄청 망명을 해. 전부 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야. 그 자본을 가지고 뭘 했어? 2차 대전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원래 나라가 없었어. 2000년 동안 없는 나라야. 근데 어느 지역을 딱 이스라엘이라고 미국이 발표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야. 가만히 있겠어?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지구라는 데를 만들어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가둬버린 거야. 미국 놈들이 옛날에 인디안을 가두듯이,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가두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지구에 가둬버린 거야. 근데 그게 그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가자지구도 탐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가자지구에 대해서 폭격을 한 거야, 지난 여름에.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어. 그래갖고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여자와 아이들을 엄청 죽였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한 거야.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전 세계가. 근데 좌우지간 그 이스라엘에 그런 짓거리를 해도 전 세계가 제대로 보도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어? 전 세계가 제대로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 이유가 뭐야? 전 세계의 미디어, 소위 우리나라도 주요 미디어들은 대주주가 그쪽 그 이스라엘 쪽 자본하고 연관된 주주들이 갖고 있다는 거지.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의 주식을 그 이스라엘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의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해요. 지금 내가 볼 때 프랑스도 그래. 프랑스 미디어가 내가 볼 때 아주 심각해. 프랑스도 왜 이번에 우파들이 막 이겼냐? 프랑스의 우파들이 이긴 이유가 뭐냐? 언론 때문이야. 프랑스 언론. 그래서 이 프랑스 언론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 주요 나라의 주요 미디어들을 이 이스라엘 자본들이 잡고 그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냐? IS에 대한 비난이야. 그럼 그 IS가 뭐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IS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보니까 IS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 옛날에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빈라덴이 이끌 때는 탈레반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었던 거야. 이름이 다 바뀌었던 건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사상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주의적인 이슬람이 있고, 그게 대부분이야. 평화주의적인 이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 마호메트의 자손들 중에 암살당한 그 무슨 이맘 후세인을 기리는 그쪽 라인이 소위 굉장히 그 복수심에 불타는 이슬람이야. 그 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고 그 복수를 하겠다라면서 그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가자지구에 있었던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그 폭력적인 이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가자지구 이슬람 세력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슬람 원리주의를 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들이 테러범이다. 모든 이슬람민들이 테러범이다. 그렇게 미디어들이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아랍 사람들, 모든 중동 사람들이 테러범인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중동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그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 한 20%밖에 안 되고 80%의 이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럴 때 이슬람의 두 얼굴 이러면서 이슬람을 막 나쁘게 이해하게끔 유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폭스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미국의 폭스사가 소위 그 부시 쪽하고 통하는 자본이야. 그러니까 그 공화당, 그 다음에 무기 산업자들, 그들의 자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기독교 원리주의야. 그래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그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대한 막 비난을 하면서 이슬람 이퀄 테러범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이슬람 이퀄 테러가 아니야. 이슬람 중에서 급진주의자들이 테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든 이슬람이 그 테러범인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자본들이 대주주가로 있는 미디어들이 주도를 해서 세계에서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런 테러가 필요하잖아. 실질적으로 테러가 벌어져야 되고, 그 테러가 벌어지면 그걸 미디어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일제히 보도해서 반테러리스트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분위기를 모아서 테러와의 전쟁, 그러니까 다시 전쟁 준비. 이런 스토리를 짜놨는데, 이번에도요, 그 프랑스의 그 뭐였니? 언론사 공격, 그 다음에 독일의 언론사에 불 지른 거, 그러면서 이제 막 IS가 여기저기서 사고를 쳤어. 근데 그 IS,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IS라고 부르지 말란 얘기가 나와. 그 얘기 들었어요? IS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슬람 과격주의라고 불러야 된다. 아니야, 하여튼 IS라고 부르지 말라고 미국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IS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볼 때 얘네들 작전이 실패한 거야. 어디서 실패했냐? 독일에서 실패한 거야. 독일의 메르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막 연속해서 IS가 유럽에서 연속적인 테러 활동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반이슬람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메르켈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 우리 독일은 이슬람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안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테러에 반대하는 거지 이슬람에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 그 말이 이 IS 이 테러 공작을 깨버렸어. 실패시킨 거야. 좌절시킨 게 내가 볼 때 그 메르켈의 발언이야. 같은 날 프랑스에서는 반이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 프랑스 총리는. 그런데 메르켈은 우리는 테러에 반대하는 거지 이슬람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버리면서 실제로 이 상황을 그 IS가 벌인 문제에 대해서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무기 산업자들의 공작이 거기서 딱 어긋나 버린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지금 IS 말고 뭔가 다른 그냥 이제 이 테러와의 전쟁을 좀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는 세계는 지금 그렇다. 그런데 지금 중동 가라고 막. 중동 가서 IS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 세계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중동이라는 나라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동은요, 사실 왜 중동이 계속 이슈가 되느냐 하면 중동을 놓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이 두 군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이 두 군데야. 중동과 한반도. 누가 주도해? 미국이 주도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에 이슈가 되는 나라가 두 개인데, 지역이 하나는 중동이고 하나는 한반도야. 그러면 이 중동은 왜 중심이 되냐? 미국이 러시아하고 맞짱 뜨는 데가 중동이야. 그리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하고 맞짱 뜨는 데가 한반도고.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을 굉장히 공포스러운 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중동에 그 IS니 무슨 탈레반이니 그런 과격 무장단체가 존재한다. 그들이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공포스러운 적을 만들어내고 그 적과 전 세계가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전 세계에서 돈을 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결론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자본이 두 가지의 자본을 갖고 있는 거지. 미디어 자본하고 무기회사. 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돈을 벌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기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었다면 미국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던 게 1, 2차 대전에 무기 팔아서 부자가 돼. 그게 이스라엘 자본이야. 그러니까 이 무기산업에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애들이, 이슬람과의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적이 많아야 동참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전 세계에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런 놈들의 주장을 한다는 거야. 어이, 또 뭐 종편. 오늘 내 방송에 대해서 또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뭐 한번 얘기해 보시지. 그러면 나는 오바마가 후세인 잡던 그 영상을 내 근거로 제시하겠어. 예.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있는 거다. 왜? IS라는 공포의 대상이 끊임없이 테러 위협을 가한다라는 국제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이 이슬람과의 반이슬람과의 그러니까 반이슬람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독일의 비행기 추락 사고도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지 마라. 우울증 걸린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경무에 시달리게 했던 돈 때문이다.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서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자본들, 그들이 지금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거 뭐지? 프리메이슨 얘기가 나와. 이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냐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1990년대에 프리메이슨이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 프리메이슨이란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내가 이제 옛날에 1980년대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아들과 딸들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어. 근데 그 아들과 딸들이라는 그 시트콤에 거기 낸신가라는 여자가 나와. 딸, 굉장히 예쁜 딸인데 좀 생각이 없는 문외의 예쁜 미녀 딸이 나왔어. 근데 그 딸이, 아니 그 아들과 딸들 말고 그건 아들과 딸이야. 최수종 김희애는 아들과 딸.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아들과 딸들. 그래서 그 집안 성이 브렉퍼스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 브렉 머시기. 브렉 머시기라는 그 무슨 이제 미국 시트콤, 그러니까 무슨 어쩌고 저쩌고 가문의 이야기야. 거기에 이제 생각이 없는 여자 금발비인 나와.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초대해요. 근데 그 남자를 초대하면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태인이라고 그래. 유태인이 온다 그러면서 그니까 굉장히 부자라고. 그니까 그 남자는 유태인이다. 그러니까 막 유태인의 음식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유태인의 음식으로 막 차렸어. 유태인 전통 음식으로. 그리고 유태인 정통 음식을 차려놓고 그 남자를 초대를 한 거야. 그게 이제 막 그 엄마하고 아빠도 막 한껏 들뜨는 거야. 우리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는구나. 그게 80년대 미국 시트콤이었어. 그러니까 80년대 미국인들의 대중적인 인식이 유태인이 부자다. 유태인이 부자다라는 게 상식적이었던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프리메이슨 이야기야. 90년대부터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미국에서. 그랬다니까. 내가 정확히 그때 그 드라마가 기억이 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이제 미국에서 유태인들이, 진짜 빌 게이츠도 유태인이잖아. 유태인 출신들이 제일 부자야. 미국의 제일 부자들이 유태인들이 많아. 유태인이 다 부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자본은 대부분 유태인과 관계되어 있고, 미국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 대주주가 유태인이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리메이슨 얘기가 90년대에 만들어져.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의 기원이 뭐냐면 예수가 그 뭐 애를 낳았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유태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나는 유태인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 진짜 그 얘기도 내가 진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보면 얘기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랑 애를 낳았다. 그 애가 계속해서 후손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후손을 그러니까 십자군이 원래 왜 갔냐 하면 예수의 후손을 찾으러 간 거다. 그러면서 예수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쭉 가서 그 예수의 후손을 찾아내서 유럽으로 이주시켜서 그를 뭐 조용한 섬에서 데리고 살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예수의 후손을 지키는 비밀결사대 얘기를 하면서 그 프리메이슨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을 설계한 벤자민 플랭클린도 프리메이슨이었고 그 프리메이슨의 후손들이 지금도 비밀리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신화적인 존재들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개뿔개뻥이죠. 예. 예수가 유태인이야. 몰랐어요? 예수가 유태인이야. 예수가 유대 지방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유대 지방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도 유태인인데 유태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유태인들의 종교는 유대교는 예수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는 사람이었고 그 신성을 모독한 신성 모독 범죄자다. 그래서 예수의 후손이 살아남아 있다는 이야기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해버린 거야.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똑같이 인정을 해. 구약은 똑같이 인정을 하지만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태인들이야.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유태인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뭐냐? 실제로 유태인들이 대자본을 쥐고 이미 1990년대면요. 전 세계에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을 때 그게 1960년대 70년대에 이미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사회학자들한테는 학자들이 다 알고 있던 얘기야. 그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금융자본이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단계. 그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미 1970년대 80년대에 나온 개념이라고. 사회학에서 그런 개념이 나와서 지금 세계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 그러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금융자본은 제조업을 하지 않아. 제조업을 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아. 얘네들은 오로지 주식에다 투자해갖고 주식값을 올려서 뻥튀기 해갖고 먹튀하고 튀는 거야. 먹튀하는 놈들. 그게 금융자본이야. 그 금융자본이 돈 놓고 돈 먹는 세계 금융자본이 그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는 단계. 그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라는 이제 사회과학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에 이미 그런 게 다 알려졌단 말이야. 그때 이 모든 세계 금융 자본의 핵심이 유태인 자본이었어. 그래서 유태인은 부자. 그 미국의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유태인에 대한 비난을 프리메이슨이라는 뭔가 신화적인 존재들로 바꾼 거야. 꾸며낸 거지. 그래서 유태인 자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유태인 걔 누구냐, 머시기.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나오잖아. 샤일록이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유태인을 바라보는 그 당시 유럽인들의 의식을 표현한 거야. 근데 좌우지간 그 미국에서도 그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이 새끼들이 얼마나 못됐겠냐고. 전 세계의 금융자본이 지금 얼마나 이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있어. 근데 그 범인을 유태인으로 몰아갈까봐, 유택의 자본으로 몰아갈까봐 얘네들이 지금 가상의 그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프리메이슨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죠. 사건의 본질, 주적을 못 알아보게. 그게 이제 그래요. 유태인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예, 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유태인이라는 개념이, 유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 보면 유대 지방이 나오잖아. 옛날에 이제 거기가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지도상 이제 여기가 북유럽, 이렇게 이제 북유럽이 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영국이 있고, 스페인이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그 옆에 터키가 있어. 터키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이 지방,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진짜 어느 지방이냐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었다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나와요.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이야. 근데 여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사실 왕국이라는 게 없을 때였는데, 이제 유태인들은 유목민이었고 떠돌이였다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소위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집트에 가서, 여기 이집트로 가서 자리를 잡아. 그래갖고 굉장히 막 번성을 했어. 그러자 이제 이집트에서 이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했고, 그들이 출애굽기라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거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전에 요렇게 작은 반도에서 40년 동안을 헤매. 그게 광야의 40년이야. 그리고 여기로 와서 이스라엘을 만든다고. 근데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이제 과정과 단계가 이제 뭐 사사기 뭐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왕이 다윗이야.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울이라는 걸 첫 번째로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울이 그 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사울이 쫓겨나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해.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야.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번성한 가장 넓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가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양분이 돼요. 그래서 남쪽은 유대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고, 그때 북이스라엘 지방은 주변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의 형 그 에서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인데, 그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혼혈이었어. 그래서 혼혈을 막 결혼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들을 뭐라고 불러?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 남쪽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고 유태인들끼리만 결혼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막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혼인을 했다. 피가 섞였다.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천시를 했어. 남유대 쪽이. 예수는 남유대 지파야. 남유대 쪽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인이야.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예수가 태어나기 300년인가 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사라져. 예수가 태어나기 300년 전인가에 이미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누구에 의해서? 다메섹. 그러니까 그 이제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지.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야.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라가 없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총독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뭐 그런 거였지. 그 다음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2000년 동안 갖지 못했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미국이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땅에서 2000년을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갑자기 쫓겨난 거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싸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명분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세운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이스라엘의 그거 뭐지?
그 무슨 집단농장.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소위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키부츠.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미화하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그냥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고 있는 남의 나라를 도둑질한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화해서 물론 이제 나도 탈무드를 읽어보라고 그러잖아. 탈무드에 보면 그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탈무드라는 책이 엄청 길어. 엄청 많아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탈무드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탈무드가 다 똑같지가 않은데 좌우지간 그 탈무드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나와요. 이제 탈무드도 굉장히 좋은 얘기만 뽑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되게 미화하는 역할을 했지. 그래도 읽어두면 머리를 이게 함부로 바보짓을 안 하니까 이제 읽으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거여서 이스라엘을 되게 미화해가지고 온 세계인에게 알린다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의 땅을 뺏어서 지네 땅이라고 지금 60년째 우기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감히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는 방송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게 웃기잖아.